그럼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하는 집에 일단은 그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온라인으로 그 대학 응시하듯 그렇게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입찰 그 절차처럼 여러 사람이 또 응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원비 75불을 내요. 이건 막 지역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75불을 냈고 부부가 각자 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18세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일회성 비용이에요. 이거 돌려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와우. 그러면 신중하게 지원해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과열돼 있거나 막 뭐 집이 없거나 그러면 이것도 또 뭐 몇 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셀러 마켓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저희는 한 번에 해서 됐는데 보통 뭐 근데 눈치 보고 하고 하면 한 번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과열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어찌됐든 저는 뭐 이렇게 좀 비수기에 왔으니까 그런 걸 못 경험했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 패스가 되면 그때 이제 계약서가 메일로 와서 이제 그거를 검토 후에 서명을 해요. 이게 막 진짜 꽤 두꺼워요. 뭐 책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뭐 한 20장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 검토해서 이제 계약서 용어 정의 뭐 계약 기간 막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솔직히 그냥 한 장짜리잖아요. 표준 계약서.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또 영어로 날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나라 미국. 그래서 뭐 어차피 제가 이걸 뭐 내용을 뭐 틀렸느니 뭐 내 의견하고 안 맞느니 뭐 그런다고 해서 계약서 내용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당장 급해서 그냥 뭐 먼저 계약하고 선계약 후 검토했죠. 다 그냥 사인하고. 월세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증금 내고 뭐 하고 계좌번호랑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기 지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은행 중에 좀 많이 유명한 은행이죠. 보통 그 은행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그 간편 송금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또 뭐 벤모라는 게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토스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이 벤모라는 송금 방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송금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제부터 들어가서 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통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계약서를 미리 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샀잖아요. 얼마 전에 샀는데 엄청 봤어요. 진짜 제가 회사에서 일하듯이 봤어요. 원래부터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 법무팀하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 하듯이 보고 샀어요. 잘하셨다. 혹시 저희가 미국에서 집을 사게 되면 이대형님한테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뭐 쉽습니다. 제가 뭐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뭐 지적하고 막 그랬었어요. 와 멋지다.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큰 돈이 나가지고. 맞아요. 전 렌트카 계약할 때도 그렇게 봅니다. 렌트카를요? 네, 렌트카 할 때도 그거 잘못 보면 특히 보험 계약은 잘못하면 난리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덤탱이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집 사는 거랑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니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월세로 돌아올까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처음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용이 아무것도 이 미국 사회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제가 월세를 제일 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만한 뭔가 그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은 1에서 3개월인데 저 같은 경우 3개월을 냈고 그리고 물론 계약 종료 시에 집을 검사해가지고 뭐 차감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고 뭐 잔디가 죽었네, 뭐 페인트가 많이 까졌네, 막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증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남은 돈 줘요. 그냥 온전히 돌려받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못도 박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못은 어차피 여긴 페인트라 받고 나서 또 그냥 이렇게 페인트 바르면 돼요. 몰라요. 맞아. 이런 꿀팁까지. 칠하면 되지. 네.
네, 그래서 여기 저 재직증명서도 내고 뭐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삼성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삼성 분들 많기 때문에 삼성 분들은 회사를 삼성은 또 다 아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재직증명서 내고 해가지고 뭐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뭐 원천징수도 달라 그러고 뭐 여권은 당연히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희한테 이전 거주지에서 저희는 한국이잖아요. 네. 거기서 월세 납입 내역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세가 거의 없다. 있긴 하지만 거의 전세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와, 영어 안 진짜. 되면 안 되겠는데요? 그건 뭐 개발세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대신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비를 매달 낸다. 그렇지. 그걸 연체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거를 은행 이체 내역을 2년치를 뽑아서 줬었어요. 이거 그래서 팁이다. 근데 이분이 좀 특이했어요. 저희는 그 집주인이 그 부동산이 껴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부동산이 안 껴있고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그 집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여긴 따로. 그래서 그 업체랑 한 건데 그 에이전트가 이런 걸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내가 집주인을 설득하겠다. 너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너희 세입자 될 사람이 이런 걸 제출했고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아. 그러니까 월세를 줘도 될 것 같아. 이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이 뭐 그래서 막 한글로 써있는데 그걸 뭐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해서 다 냈고 했었어요. 그분이 몰도 여긴 또 레퍼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직할 때 누가 레터 써주고 뭐 이러면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뭘 달라 그랬냐면 저희한테 한국의 전주인한테 너가 월세를 월세든 전세든 뭐든지. 돈을 잘 냈다라는 그런 레터를 써서 받아올 수는 없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다. 근데 저 집 나올 때도 안 빠져가지고 미국 올 때도 안 빠져가지고 전세가 그냥 집이 빈 채로 있었어요.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그 집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써달라 그래서 야, 그런 건 한국에서 그런 거는 안 써. 그러니까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 관리비 이체 내역을 주고 했어요. 고생하셨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이런 거까지 제출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신용의 사회라서.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후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입주 후에는 일단은 그런 서류가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이 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안 한 것도 있잖아요. 맞아. 그 잔디가 원래 죽어 있는 것도 있고 집이 페인트가 원래 까졌던 게 있고 뭐 바닥이 마루가 깨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사진 찍어놓고 이게 원래부터 이랬어라는 거를 다 사진 찍고 뭐 창문이 안 열려 유리가 좀 깨져 있었어 이런 걸 다 사진 찍고 서류를 정리를 해서 이건 부동산 업자분이 보통 다 도와줘요. 그래서 그 서류를 써서 집주인하고 같이 서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건 원래 있었어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물론 뭐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집보험이 있어요. 집보험이라고 해서 이건 뭐 돈을 많이 내지는 않는데 1년에 뭐 한 5, 60불? 뭐 이건 집 크기에 따라 다르고 뭐 다 그 옵션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뭐 개인 사유재산이나 뭐 여기서 뭐 집에서 누가 다쳤다거나 뭐 하는데 뭐 처리가 되는 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래서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들라고 하는지 저도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미국은 이게 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틸리티라고 해가지고 유틸리티는 이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이게 수거하고 인터넷 이런 거 다 본인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전기회사 전화해서 연결해달라, 가스회사 전화해서 연결해달라 이런 걸 다 본인 직접 해야 돼요. 영어로 전화해서 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전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해도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본인 확인하고 뭐 하고 해서 해요. 참 처음 오면 해보긴 무조건 해야 돼요. 본인이. 근데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름을 얘기하고 뭐 하고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대형을 잘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걸 또 영어로 바꾸면. 맞아. 그러면은 뭐 스펠링 다시 부르고 D니 B니 뭐 이런 걸 다 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좀 식은땀 나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연결하고 해서 이것까지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는 일단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건 없어요. 빨리빨리 안 된다. 뭐 오늘 내일 이런 건 불가능한 네네. 일이에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예약 잡고 뭐 하고 와서 근데 전기나 가스나 뭐 수도나 이런 거는 제가 꼭 집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와서 하는 그게 워낙 잦은 일이기 때문에 연결했다 끊었다 이런 게 잦은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그냥 저 없을 때 알아서 하고 가고 그래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와가지고 날짜 잡고 뭐 집주인이 원래 쓰던 걸 기존 세입자나 집주인이 원래 쓰던 걸 쓰면 그거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다른 통신사를 쓴다 스펙트럼을 썼었는데 나는 AT&T를 쓰겠다 뭐 이러면은 이제 또 걔네가 와가지고 다시 선 따고 뭐 하고 그래서 연결하고 뭐 그러면 또 그게 뭐 반나절 가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잡고 하면은 그 안에는 다 처리돼요. 네. 그러면 비어있던 집에 월세를 들어가면 처음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네. 안 들어오나요? 아무것도 안 되죠. 우와.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저런 걸 미리 좀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이제 계약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그 계약서를 갖고선 뭔가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이 집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갖고 이제 내가 이 집 저기 1년을 월세를 살기로 했고 여기에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 근거로 이 집 주소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로 전기 연결시켜줘, 가스 연결시켜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도 이제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우체국도 가가지고 이제 우편도 연결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1월 20일 날 들어가는 계약이에요. 네. 그러면 1월 1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계약서는 거예요. 있어요. 네, 계약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원래는 거주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그냥 그 계약서 갖고 미리 가서 해요. 네네네. 그래야 들어가서 네. 바로 뭐 물도 쓰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네. 난민 생활할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랜턴 키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있으시면 또 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새로운 곳에 네.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가 이렇게 한국에서 당연하게 했던 이사 같은 것과 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 그렇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가지고 가서 어떤 과정으로 하셨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렌트카 할 때랑 상당히 닮아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 프로세스가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비슷하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도 상당히 비슷해서 얘네들은 거기서 비슷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그러네요. 절차는 비슷한데 집은 그 대신 미리 한번 차는 미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은 미리 가봐야 된다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차 렌트할 때 그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차를 딱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거나 그거는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네. 좀 작다는 거 외에는. 요새는 보니까 저희들 여기 오니까 이제 여행 갈 때마다 렌트를 많이 하니까요. 네. 요새는 그냥 저기 차가 뭐 10대 20대가 이렇게 서 있고 맞아요.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차 그냥 뭐 넓은 차든 뭐 작은 차든 예, 그건 편하더라고요. 렌트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을 저는 선호하죠. 그러면은 다 열어보거든요. 예. 그렇죠. 진짜 근데 렌트카를 진짜 집 구하듯 해준다고 하면 와 어마어마하지. 근데 규정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해서 되게 놀랬어요. 예. 아마 렌트카 그냥 한두 대 저희가 그냥 여행 가는 것만 했으면 이 정도로 숙지가 안 돼 있을 텐데 제가 한 하도요. 100여 대 이상을 많이 렌트카를 하셨구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대단하시네. 네. 집을 구하신 게 더 대단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에 집산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집산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월세까지 너무 복잡해요 그거는.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 지금 피곤해요.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어떤 절차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다음에 에피소드 한 번만 몰아서 얘기해 주세요. 에피소드 그것도 괜찮네. 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또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원래 더 재밌는 거거든요. 무용담. 그렇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